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이미지 전략가들의 톡톡 튀는 이미지 토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드리는 이미지 전략가 까발리의 허은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미지 전략가 까발리의 이정미입니다. 자, 오늘은 네. 그 이해찬 당대표의 X 손짓을 네. 통해서 네. 정치인들에게 비언어가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네, 20, 30대에게 물어봤더니 네. 이거 보고 어떤 생각이 났냐. 꼰대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대요. 네. 그 말 한마디 없이 요 동작 하나를 그렇죠. 갖고 꼰대라고 느꼈고, 네. 40대에게 물어봤더니 상대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왜 내 말 안 듣고 네 멋대로 하냐라는 식의 어떠한 사인을 준다라는 느낌. 결국 꼰대 이미지를 줬다라는 건데, 네. 우리 당대표까지 하고 우리 이해찬 대표가 칠선이잖아요. 뭐 꼰대라던가 남의 말 안 듣고 그러다 보면 칠선까지 되기 어려웠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동작 단 하나의 비언어, 손동작으로. 예, 요거 네. 때문에 왜 그런 이미지 평가를 받아야 했는지 그 부분도 살펴보고, 네. 그러면서 정치인에게 비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이유 세 가지를 오늘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 바로 메라비안의 법칙입니다. 제 네. 책이기도 한데 네. 여기 있네. 메라비안 보여주세요. 법칙입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 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메라비언 법칙 하면은 쉽게 호감의 법칙이라고도 그렇죠. 하고요. 처음 만났을 첫인상의 때.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정치인에게 제일 중요한 게 사실 호감이잖아요. 예, 알았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몰랐던 분들이 한번 쫙 보고, 오, 저 정치인 괜찮아,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메라비안 법칙이 뭔가요? 네.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느끼는 호감의 정도를 어떻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나 봤더니 그렇죠. 세 가지 요소라고 하죠. 첫 번째가 시각적인 요소. 그쵸. 보여지는 표정이나 제스처나 이런 시각적인 옷도 요소고요. 그렇고요. 네, 이러한 그리고 부분이 55%를 차지하고. 두 번째가 이제 38%를 차지하는 청각적인 요소. 그렇죠. 우리 이쌤의 전공 분야. 네, 우리 스피치. 흔히 말하는 말인데요. 네. 뭐 말투도 있을 수 있겠고요. 전반적인 스피치 영역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불과- 내용이 7%. 네, 7%. 물론 7%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봤을 때 시각적인 요소 또 청각적인 요소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결국 겁니다. 호감을 받을 땐 네. 93% 비언어가 네. 중요하다. 그래서 비언어가 중요한 세 가지 이유를 얘기했던 거예요. 결국 네. 호감을 받으려면 메라비안 법칙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정치인의 경우는 자주 노출되는 게 아니라 잠깐 언론에 노출되거나 또는 우리가 뭐 언론뿐만 아니라 정치인을 보는 경우는 정말 적잖아요. 횟수가.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네. 자기 지역구에서 보게 될 텐데, 지역구 분들 한 분 한 분 만날 때 느낌도 그 네. 비언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를 기억하시라는 말씀이죠. 네. 자, 그럼 두 번째 어떻게 되나요? 네, 두 번째는 바로 메시지 강화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시지 강화 효과. 네. 예, 손동작에 대한 것도 있어요. 긍정적인 거. 하버드인가 거기에서 비언어 연구를 네. 하는데, 손바닥을 이렇게 보여주고 강의를 했을 때랑 손등을 보여주면서 강의를 했을 때랑 손가락을 보면서 강의를 했을 때 강의 내용은 같은데 그 호감도라던가 설득력 자체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예. 제일 설득력이 좋았던 게 바로 손바닥. 예, 84%의 설득력을 줬다라는 거고, 손등 52%. 네, 52. 아, 명확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28%인데. 그쵸, 누가 봐도 손가락으로 하는 거 지적받는 듯한 그러니까 느낌이 28%나 받은 게 신기한데요. 그렇죠. 예, 사실은 비난받는다는 생각도 들고, 어떤 분 뭐 일어나 나갔다라는 얘기도 네. 있을 정도니까, 기본적으로 이 손짓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메시지 설득력이 있느냐 네. 없느냐라는 것도 있고, 요거 우리 이해찬 대표가 했던 역시 요거. 손동작인데 네, 이분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요 손동작. 저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사진 이한구 보고. 전 의원인데, 네.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네. 이분은 그때와 같은, 지금 이 대표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긴 했었지만 강력하게 손가락 하나, 두 개네요. 두 네. 개. 네. 사실 이렇게 언론에서 약간 반응들이 좋지 않으니까 이해찬 대표 측에서는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좀 멈추라. 그 또한 이해가 네. 안 되죠, 우리가. 시간을 멈추라고 하면 어떤 동작할까요? 대부분 시계. 뭐 이런 사인이 이렇게 있지 얘기하거나, 않았을까 싶은데. 아니면 옆에 이인용 원내대표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야, 끊으라 그래.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있었을 같은데. 텐데 이거는 아무래도 하고 있는 말이 좀 마음에 들지 우리 않아서 좀 정치인들이라면 꼭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호감을 주는데 이 비언어가 중요하고, 또 메시지를 완전히 강화하거나 메시지를 뭐 약화시킬 약화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긍정적 메시지를 네. 줄 수
거나 아니면 부정적 메시지를 줄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오늘 포인트를 드렸던 기왕이면 손바닥을 딱 보여주면서 손바닥 노출하는 거는 네. 저는 그 생각 들어요. 우리 아이돌 그룹이나 이런 걸그룹 친구들이 인사할 때 대부분 이렇게 손을 오픈하면서 맞아요, 이렇게 하죠. 뭐 저희도 이제 얘기하잖아요. 이걸 우리도 이렇게 네. 마무리하죠. 뭐 예전에 기억으로 뭐 슈퍼주니어 슈퍼주니어, 제가 이거 연예가 중계인가 거기서 네.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1등 줬거든요. 슈퍼주니어. 이렇게 네. 하는 게 바로 굉장히 호감을 주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손바닥으로. 웬만한 손가락질하지 마시고요. 네, 손가락을 사용하는 손바닥으로. 건 별로 여러분 좋지 않은 반갑습니다. 느낌인 이거 것 트럼프도 같아요. 많이 해요. 오픈 이게 네, 오픈 제스처잖아요. 트럼프 많이 하고 또 네. 요거 이거 탑 철탑. 딱 철탑 느낌으로 카리스마 주기 네. 위한 그런 메시지를 주거든요. 앉아서 이렇게 손바닥 이렇게 네.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동작도 네, 하나 나중에 한번 네. 자세하게 한번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세 번째 세 우선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미지 각인 효과. 그렇죠. 지속적으로 예를 들면 트럼프의 이 모습을 보면 그냥 트럼프겠거니라고 네.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도 이렇게 하는 게 있지 않나? 네. 그러니까 네. 이런 거를 저희가 비언어 서명이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가수들도 보면은 유난히 손동작을 많이 쓰는 네. 가수들 있잖아요. 네, 박정현. 네, 네. 그러면은 노래 뭐 음을 귀를 듣고 있지 않아도 그 동작만 봐도 박정현이구나라고 이렇게 떠올릴 메라비안 수가 법칙을 읽으신 것 같은데. 있거든요. 네, 바로 이 책에 가격이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예. 아, 자기만의 결국에- 비언어 서명이 있죠. 네. 그런데 정치인들이 어떤 동작을 제스처나 이런 부분을 계속 노출을 시켰다면 그 정치인에 대한 이미지로 기억될 수 있는 하나의 그럼 비언어 이한구 서명이 전 될수 의원 있을 것 같아요. 이거랑 이해찬 전 대표 전 대표가 아니고 이해찬 대표 네. 요건가? 이게 만약에 계속 이런 동작이 네. 또 저희에게 노출이 된다면 하나의 비언어 서명이 될 수 있을 텐데 뭐 한 번이기 때문에 뭐 비언어 서명 한 번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노출된 네. 거는 어쨌든 그러니까 비언어 서명이라는 것은 어떤 일관된 걸 보여주는 건데 예를 들어 이렇게 접근할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이해찬 대표가 요 동작은 이렇게 한 번 했지만 다른 비언어적인 것이 너무나 일관된 게 있었어요. 네. 표정. 아우 저도 그죠? 느끼고 예. 있는 건데요. 뭔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 아니면 위험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좀 굳은 표정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 표정이 이렇게 미소 짓거나 밝은 표정의 모습은 그다지 많이 저희에게 보여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좀 그리고 38%를 차지한다는 근데 이제 그게 말투에서도 그대로 느껴지고 표정도 그런데요. 그리고 이후에 총리하실 때는 아시잖아요. 버럭 총리. 예. 그런데 더 재미있는 그게 거는 목소리 톤이 그래서 그럴 거예요. 그냥 톤도 목소리 그래요. 예. 이러지 마세요. 대한민국 장관이 우습게 보이십니까? 근데 이러면 저는 괜찮았을 텐데. 또 재미있던 게 목소리 톤이 이게 일관되게 저한테는 비언어 서명처럼 느껴졌던 부분이 그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거나 이럴 때 그 총리 시절에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이낙연 총리가 네, 굉장히 그렇죠. 예. 절제된 언어. 근데 그 당시 국회의원과 거의 싸워? 싸우고 정말 그 질문 아니잖아요. 뭘 하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세게 말씀을 하시고요. 예. 또 국회의원 시절에는 또 국회의원 시절대로 굉장히 그 센 말투. 우리가 이해찬 총리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가 이미지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해찬 총리가 아닌 대표 네. 엄청난 파워를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네. 7선이면요. 47에 28. 거의 한 30년. 30여 년을 네. 국회의원을 하신 그리고 거예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총리 했죠. 총리하셨죠, 장관 교육부 했죠. 장관 하셨죠. 예. 뭐 너무나 그거 많은- 괜히 시켜주겠습니까? 예. 연륜 그죠? 뭐 예, 이런 연륜이 부분에 있고 있어서는 보니까 저희도 뭐 기획력, 추진력 좋고 실무에 네. 강하고 아주 좋은 그런 엄청난 파워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다만 이미지적으로 소통에 좀 부적합해 보인다라는 건데 그 네. 또한 일관성으로 어찌 일관성으로. 보면 네. 그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네. 저 사람에겐 말 잘못했다간 그냥 혼나 뭐 이런 식의 이미지를 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의 저희의 핵심은 이 대표가 이렇게 했던 거. 네. 요 비언어 하나 때문에 어떻게 영향력을 미쳤냐에 네. 따라 정치인의 비언어가 정말 중요한 이유 세 가지를 얘기해 드렸습니다. 네, 이 동작으로 사실 가지고 계셨던 면도날이나 버럭 총리 같은 그 예전의 별칭들이 다시 소환이 이미지 됐거든요. 각인이 다시 네. 한번 되는 거죠. 아 역시 이 대표답다. 그러면서도 일을 잘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저희- 그러니까 7선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나눈 얘기는 결국 정치인에게 비언어가 왜 중요한가라는 그렇죠. 이유 세 가지였었죠. 네. 첫 번째는 호감. 바로 네, 호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메라비안 법칙을 기억하셔라. 네. 네. 두 번째는 바로 메시지의 강화 메시지 효과. 강화 효과. 세 그렇죠. 번째는 바로 이미지 각인 각인이었습니다. 효과. 세 가지였습니다.